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병원의 유마티스 병원입니다. 한양대학 병원 안에 관절염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유마티스 병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관절염 하면은 나이 들면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이게 지팡이 짚고 있고, 그리고 허리도 좀 굽어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생기면서 관절염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로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관절염 부분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잠깐 19세 이상만 보십시오. 지금 이 관절염은 연세 많으신 분한테도 오지만은 이렇게 젊은 여성에도 흔히 발생되는 병이 유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제가 보는 학생 중에서는 3살, 4살 되는 사람, 이런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며느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이런 관절염은 언제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은 여자에게 많이 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그림을 보여드린가 하면은, 아까 그 그림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19세 이상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명화입니다. 이게 너너와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인상파 이 화가의 그림,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가, 이분이 사실은 유마티스 관절염을 심하게 알았습니다. 심하게 알아서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여성한테 많이 오지만은 남자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손을 보면은 유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릴 때는 건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그림이 좋은데 그 뒤에 그린 그림은 그렇게 정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관절염 앓으면서 장애 때문에, 변형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따라서 그 부인도 아주 힘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뉴스는 최근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절염, 유마티스라는 게 제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마티스라는 게 어떤 사실은 특별한 병은 아니에요.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의 통증을 초래하는 모든 질환, 산부인과 질환, 위장관 질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마티스라는 개념은 주로 대개 문제가 생기는 게 관절에 많이 문제가 생기니까 유마티스나 관절염은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 그 병 안에 퇴행성 관절염, 유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이 한 100여 가지 이상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류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야지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고, 이런 병에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면은 루푸스라는 병도 있고, 섬유건통증후군이라는 다른 그런 병들도 거의 한 100여 가지 이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들을 보면 대부분은 여성들에 많으면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통풍이라는 이런 병은 남자에게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하려면은 제가 그 관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 다니고 저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관절이 없으면은 뭐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라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관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골이 있고요. 여기가 활액막이라는 걸로 쌓여 있고 그것도 주변에는 캡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육하고 힘줄이 있으면서 지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여기만 튼튼하다, 관절만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이 관절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힘줄이 튼튼해야지 관절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 축구 선수,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는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가끔 탈이 나죠. 얼마 전에 수술했지만.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안에 연골도 찢어지고 뭐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보면은 이 허벅지가 아마 뭐 그냥 여자분들 허리 둘레 이상이 될 거예요. 아주 튼튼해요. 이런 근육이라든지 힘줄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좋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려면은 평상시에 적절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이라든지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관절염 조선일보에서 아마 했던 한국인 질병 보고서를 보면은 아마 제가 했던 연구를 보고를 했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병 때문에 여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질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서너 배는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한 8배, 9배 여성분들의 더 많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절염이 유병률이 100명 중에 15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인구에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질환이 이제 관절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럼 관절염이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많이 사용돼서 마모가 되면서 관절이 이제 사실 소위 이제 닳아서 생기는 병을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정상적인 관절염입니다. 무릎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면 연골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있는데 마모가 돼서 연골이 파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연골도 파괴가 되고 뼈도 파괴가 돼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상태에 가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약물이라든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은 힘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아주 그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절, 척추라든지 엉덩이 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 이런 데에 우리 몸의 숟가락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절 쪽에 말썽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도 손을 많이 쓰고 하니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손 끝마디에 이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시면은 사진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가. 그죠? 상당히 좀 딱딱해져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손 보시면 이렇게 뼈마디가 이렇게 딱딱해져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퇴행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그죠? 끝마디가 이렇게 막 변화가 있죠? 엑스레이상에서 손상이 됐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손에 끝마디가 이렇게 잘 오고요. 흔히 보시죠? 이 무릎이 지금 무릎 관절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지금 손상이 돼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 막 연골이 손상이 돼서 지저분해요. 여기에 깨끗하게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 오면은 사실은 약물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술 같은 걸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면의 이제 방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척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척추 관절에도 많이 오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 엉덩이 관절에 대한 이상이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이 척추 관절에는 보시면 여기가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현상, 물론 노화 현상 말고 뭐 비만이라든지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연령에 다 발생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면역계의 이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들면 어떻습니까? 막 임파선이 붓고 막 그러죠? 혹 뭐 유방 같은데 염증이 있으면은 여기에 겨드랑이에 임파선 같은 게 붙습니다. 이 병 역시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 임파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 활액막이라는 것이 일종의 임파선이에요.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서 이 활액막이 막 붓습니다. 이 붓다 보니까 어떻게 막 더 커지면서 연골을 암처럼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뼈도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약물 치료는 계속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적절한 잘못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진통제만 쓰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아까 그런 임파선에 있는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의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예전에 공부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흰피톨,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방하는 소위 파수꾼 역할을 하는 뭐 경찰이라든지 군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잘 작동을 하면은 외부에 있는 균을 잘 막고 자기 몸을 잘 보호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이 안에 있는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안에서 뭐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국민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 자체가 자기끼리 싸우면서 몸을 방어하는 역할이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거를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생기는 병을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이제 관절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임파선이 막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임파선이 막 부으면서 발생을 하면은 관절이, 전신 관절이 다 아파요. 주로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도 아프지만은 이렇게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 고관절, 뭐 심지어는 이 턱관절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입 벌리기도 힘들고 상추 삶 같은 걸 먹으려면은 입 벌리기도 힘들어요.
좌우 대칭적으로 생기죠. 대개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프고 막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척추에는 보통 이상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 위에 보면은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리는데 들어가는 요 관절에는 그 임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으면서 척추 관절 중에서는 이 목 돌리는 관절에 이제 주로 이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신 관절에 전부 다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견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초기 증상입니다. 대개는 여기는 정상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때요? 아까 그 퇴행성 관절염은 손이 좀 딱딱해 보이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열이 나면서 막 만지면 아프고 상당히 조금 부들부들해요. 열도 나고 이 임파선이 안에 부은 거예요. 임파선이 안에 부어 있는데 이럴 때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런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잘 하지 않고 늦게 치료를 했다. 방치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막 손에 변형도 많이 생기고 발에도 변형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면 되겠지 하지만 수술로도 교정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관절에만 이상이 오는가? 아까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 병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 말고 다른 데도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눈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 폐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 뭐 심장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 신경 그리고 피부라든지 근육 이런 데에 다른 데도 전부 다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면역 기능이 잘못돼서. 근데 주로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는 관절에 있는 그 임파선에 이상이 많이 오지만은 전신에 전부 다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병 때문에 여러 군데가 이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잘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크게 이제 두 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좀 나이가 많으면서 이런 노화와 관련되면서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20대에서 50대지만은 어린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어떤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척추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데 손가락 끝마디가 이상이 오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어쨌든 전신 관절에 좌우 대칭적으로 다 이상이 오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막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막 붓고 열이 나고 이럽니다. 반면 퇴행성 관절염은 별로 붓는 증상은 없어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게 낡아서 생긴 병이니까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고 난 뒤에 오후 되면 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많이 아픕니다. 그 왜냐하면은 임파선이 붓고 하니까 염증이 그 관절 안에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차에 시동 걸 때 보면은 시동 걸 때 처음 걸 때 뻑뻑하잖아요. 그 윤활유가 돌아가려면. 그렇듯이 염증이 많으면은 그 안에 있는 물이 뻑뻑해서 처음엔 작동하기 힘들고 자꾸 운동해주면은 그 다음에 좀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염증이 증가되어 있고 염증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현상,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질환의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치료도 면역 기능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될 것인지 그냥 진통제만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그 관절에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노화 현상, 연골에 손상이 있는 것을 조절하는 약을 써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잘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제가 질환을 한번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섬유 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 병은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바늘을 막 이렇게 좀 찌르듯이 온몸이 뭐 차에 치인 것처럼,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너무나 많이 아파요, 아침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밤에 악몽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어나지를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검사해 보면은 다 정상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해서, 뭐 퇴행성 관절염인가 해서, 뭐 루푸스나 이런 다른 병이 있는가 조사해봐도 다 정상이고, 계속 깨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것도 깨병이 아니고 병입니다. 이 병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여성한테 많고,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흔한 스트레스가 뭐고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며느리, 아니면 딸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고부가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며느리나 딸들을 잘 좀 풀어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스트레스하고 관련되는 병인데, 물론 뭐 뇌의 어떤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병은 잘 발견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치료를 받아요. 이 병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닌데 뭐 잘못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약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치료를 받으면은 손해가 많잖아요. 그 약을, 불필요한 약을 먹으면서 손해 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신이 많이 아프고 우울하고 배탈도 잘 납니다. 그 과민성 대장염처럼 설사도 났다가 또 변비도 생겼다가, 아주 예민해요.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잘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꼭 전문가를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치료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젊은 사람한테 많이 오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두면 나중에는 다 굳어버려요. 척추 같은 데 굳어서 서서히 막 붓는 병이거든요. 젊은 남자들한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중에서 그 군대를 가고, 군대에 갔을 때 사실은 허리가 아파서 조사해보면 다 정상이에요. 디스크 없어요. 전부 다 디스크만 조사하는데 아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2년간 이 고참한테 계속 거짓말, 깨병한다고 해서 10차례만 받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병이 있었으면은, 미리 알았으면은 군대를 면제받는 사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한 2년간 고생만 잔뜩 하고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병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척추에도 이상이 오지만은 관절이 붓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중에 오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병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눈에도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젊은 학생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꼭 병원에 한번 가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조사해보고 그 부분을 디스크 같은 MRI 같은 거 암만 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찰을 잘 해보고 그 이상 있는 부분을 딱 집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 많은데, 여기서도 아주 좋은 뉴스는, 이런 병이 예전에는 1940년도에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효과적인 좋은 약이 생겨서 처음에만 발견하면은 거의 뭐 완치 상태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있은 분이 꽤 있을 거예요. 대개 이제 중년의 남성, 술 좋아하시고 뚱뚱하고 비만하고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고기 먹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통풍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엄지발가락에 이상이 있죠? 아주 심하면은 시뻘게 붓고 격심하게 아픕니다. 흔히 이게 그냥 산모, 아기 놓는 통증보다 더 심하다 그러는데 사실 남자들이 뭐 저를 표해서 아기 놓는 통증을 뭐 모르죠 사실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너무나 아파요. 밤에 막 자다가 갑자기. 근데 이 병은 한 일주 지나면 약을 안 써도 저절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의사나 환자나 마찬가지로 저절로 좋아지면 그다음 치료를 안 해요. 아플 때만 하고. 그죠? 또 대개 이제 남자들이 막 이때쯤 돼가 바쁘고 하니까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적으로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뭐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관절에 뭐 염증뿐만 아니라 그 콩팥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통풍이라는 병은 제일 치료하기 쉬운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의심되면은 병원에만 잘 오시면은 적절하게만 잘 조절하면은 아주 쉽게 잘 조절될 수 있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제가 병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그죠? 빨리 진단을 해야지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전문의사의 진찰 소견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봅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서 면역 기능이 어떠한지 또 염증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다시피 엑스레이 같은 걸 아픈 데를 찍어봐서 여기가 이상해요. 근데 엑스레이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이상이 오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MRI 같은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섬유건동증후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분류를 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같은 관절염이라도 다 원인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잘 분류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냥 관절염이니까 병에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면 그냥 진통세균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자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시 방편으로만 치료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치료는 최근에 이제 소위 이 관절염 치료에는 르네상스 시대 너무나 지금 치료가 아주 이게 급격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물 치료, 퇴행성은 우리가 연골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뭐 융화치수 쪽도 뭐 유전공학적인 그런 기법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약 역시 나중되면은 다 진행되고 나면은 백약이 무효한 거죠, 그죠?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보조 수단으로 체중, 날씬한 여기 보시면 그래도 비만하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날씬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뭐 맨손 체조나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태극권 타이치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해서 평상시에 관절을 단련도 많이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물리치료라든지 또 병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은 재활치료, 작업치료, 또 식이요법 그리고 너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여러분들 수술하고 싶지 않죠? 수술은 가능하면은 자기 관절은 자기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잘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유산소 운동에 정지된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면은 다치기 쉽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세우던 자전거를 써야 될 것이고요. 수영, 걷기, 태극권 운동. 이 태극권 운동은 뭐 저희 유마치스 병원에서는 매주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사실은 그냥 타이치 운동, 태극권 운동은 상당히
강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뭐 다리도 많이 이렇게 내리고 하기 때문에 힘든데, 이것은 관절염 환자를 위한 그런 태극 운동으로 새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관절에도 좋지만은 기를 올리는 데도 좋아요. 안에 기를 올리고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집에서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배워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면서 주의하는 점은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너무 빨리 많이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자기 체력에 맞게 조금씩 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난 뒤에 어느 관절이 특히 더 아프다고 하면은 그런 관절의 운동은 피해야 되겠죠. 통증이 많이 오면은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근육에 이렇게 긴장을 느낄 정도로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근육 같은 게 약한 분들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열이 나는 관절,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관절은 그때는 쉬어주셔야 돼요. 얼음찜질 같은 거 쉬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기 진단도 말씀드렸고 조기 치료도 했는데, 여러분들 더 원하는 거는 관절염이 안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 여기에 오신 할머니, 아주머니가 젊은 여성으로 바뀌는 방법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아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수칙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혹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혹시 있다든지 할 때 자기가 조금 이상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을 한번 찾아봐서 자기 몸의 면역 상태라든지 관절 기능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검사상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약물이든 다른 운동이든 이렇게 하면은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관절이 평상시에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관절에 부담이 주지 않는 그런 적절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해서 관절을 단련시켜 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한 40대 넘어가면은 이미 이제 이거는 체크 에이지라고 해서 자기 몸을 이제 건강검진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절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을 적절히 하시게 되면은 관절염이 혹 퇴행성 관절염이 오더라도 가볍게 오고, 그죠? 그리고 그 오는 시기를 60대에 올 거를 80대, 90대에 올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그런 생활 습관,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너무 과로받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게, 이 관절염을 유발하는 것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감염 같은 거가 생기지 않게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하면서 아주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마 되게 이제 뭐 질문 시간을 나중에 잠깐 할 텐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몇 가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절에 뼈주사, 여러분들 뼈주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뼈주사는 뼈에 잘못된 거예요. 뼈에는 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관절 안에 주는 관절 내 주사입니다. 그런데 나쁘다, 좋다, 뭐 이론들이 많은데 이게 남용하면 안 돼요. 매일 맞는다든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맞는다든지,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쁜데, 요즘은 뼈주사에 들어가는 것도 두 종류에 있어요. 연골 주사가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연골 주사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5번 아니면 3번 정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소위 옛날에 말했던 그런 뼈주사 금방 좋아지는, 이거는 자주 맞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의사가 잘 판단해보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적절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찜질을 어떻게 하는가. 꼭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질문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관절에 막 열이 나고 염증이 많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얼음 찜질, 냉 찜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열 많은데 거기에 얼음 찜질 안 하고 이게 뭐 뜨거운 걸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불 나 있는데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퇴행성 관절증은 여러분들이 관절이 많이 아픈데 만져봐서 열도 없고 붓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뜨거운 찜질을 화상 입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또 너무 뜨거운 거 해가지고 여기에 막 화상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관절염과 음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집착적이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은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양하게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려면은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 현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게 녹황색 채소라든지 그리고 붉은색 과일, 포도, 자도 뭐 이런 이제 붉은색 과일은 그런 항산화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드시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며느리나 딸들 중에서 이런 류마티스 이렇게 해서 관절염 때문에 류마티스 임신 결혼도 가능하고 임신도 가능하고 아기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약만 잘 조절하면은 모든 약간 그런 체질적인 게 있지만 잘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뭐 결혼도 못하고 임신을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떤 분들이 자꾸 어른들이 임신을 하면은 관절염이 치료되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아기를 가지라고 이렇게 막 강권하시는 분이 그건 아니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임신하게 되면 일부 조금 좋아지지만 다시 분만하고 나면은 다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명심해서 혹시 여러분 며느리나 딸들이 있으면은 그 엉뚱한 훈수는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앞으로 더 마음에 있어서 제가 좋은 희망적인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조기 진단 그리고 아주 조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 이렇게 관절이 부어 있고 이런 것, 요 환자의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빨리 치료를 하면은 관절 자체를 거의 정상으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 분 중에서 100명이면은 20-30%는 완치가 됩니다. 근데 물론 20-30%는 이제 관절염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약하게 와야 되죠. 심하게 온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약하게 오고 초기에 치료하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그런 완치 상태에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요즘 뭐 유전자 시대 이런 데가 도래하면서 소위 맞춤 치료 초기부터 약물의 치료 효과도 예측을 하고 부작용도 미리 야기해서 자기 몸에 꼭 맞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치료가에 대한 게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 과학이 한 10년에 했던 게 요즘 1년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는 더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 가지 희망을 많이 갖고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해주면은 지금 당장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잘 조절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훨씬 좋아져요. 지금 금방 다 안 없어진다고 치료를 안 하면 관절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중에 좋은 치료가 나오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늙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좋은 게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에 이런 관절염 류마티스를 위해서 6개 과가 동시에 이제 진료를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도 있고 수술하는 정형외과, 재활외과도 있고 통증 조절하는 과도 있고 방사선과 그리고 뭐 이렇게 진단검사의학과 이렇게 해서 관절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